이제는 신용거래의 글로벌 리스크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인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올 초에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신용거래 융자가 18조 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연체 문제로, 개인 측에서는 비투로 리스크 관리 경고 등이 좀 켜진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증시가 핵폭탄을 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일단 시장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고점에서 무거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신용융자나 레버리지를 키웠던 주식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주의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9월 17일이 고점이었었죠. 17조 5천억 정도가 넘어가면서 신용융자에 대한 부담이 최고조로 있었던 때인데, 그나마 한 이틀 동안 지수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한 17조 3천억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감소 추세가 보여진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높은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매도 제한 조치까지 있던 좀 이어지는 상황들 쪽에서 오히려 약간 좀 시장이 좀 자신 있게 또 마음 놓고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들도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신용이나 어떤 레버리지를 키우는 쪽은 대표적으로 중소형주 쪽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또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압박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크게 나오는 게 이런 한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 부담이 작용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일단 최근 풍부한 유동성으로 2030 세대들도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분노 투매 가능성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도 한켠에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투매를 하고 싶지 않아도 투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나오죠. 쉽게 말씀드리면 담보 비율이 부족하다, 140%대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팔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지수의 하락폭과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추가로 만약에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 또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런 또 신용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버리지 매매에 대한 약점이죠. 이런 어떤 약점들이 시장에 나오는 흐름들의 여파를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투매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은, 하지만 또 반면에 보게 되면 지금 예탁금은 거의 55조 원대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충분히 시장의 또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쪽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투매에 동참을 하는 쪽으로 다 같이 쏠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저가 매수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도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단순하게 어떤 우려감만 큰 증폭되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매로 부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우려감만만은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가 매수의 또 기회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나온 또 저희 뉴스가 이슈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기관에서요 9월만 해도 코스피 안에서는 2일을 제외하고 팔았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3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 언제까지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질지, 이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3월 저점 대비 지수는 한 65%,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랐는데요. 그 와중에 개인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한 34조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은 그 사이에 한 12조를 매도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주식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들이 오랫동안 펀드를 가입했는데 계속 수수료는 떼어가는데 결국에는 남는 건 뭐냐, 그래서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실망감에서 차라리 내가 직접 매매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펀드를 환매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압박 때문에 계속 기관은 팔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온다는 게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지는 자금에 대비해서 기관은 좀 강하고 굵은 수익률로만 대등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하는 종목들은 따로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는 개인들의 심리를 반영하면서 움직인다는 측면 쪽에서 아무래도 기관의 매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움직임을 좀 반영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매도는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상황 또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언제쯤 돌아올까? 우리 시장의 오매복물만 기다리는 또 하나의 수급이 바로 외국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컴백을 늦추는 좀 대외의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바로 들어올 가능성은 일단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뭐 유럽 경제 봉쇄 얘기가 또다시 나오면서 코로나19가 또 재확산된다 이런 부담감도 있고요. 게다가 또 어제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왔던 IT 관련된 종목들의 여러 가지 노이즈들, 뭐 니콜라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담 속에서 또 하나 어제 또 미국의 대형은행이 뭐 자금 세탁을 했다. 물론 이게 예전 얘기고 미국 정부도 다 알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누구 잘못이냐라는 부분보다 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 얘기고 2017년도 뭐 1990년대부터 2017년도 뭐 이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부분보다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부진하구나라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로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신흥국 쪽에서 외국인들이 충분히 입맛을 다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와야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코로나19 관련된 안정이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국내 지식과 관련된 위험자산 또 신흥국 쪽의 자산들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대외 변수들이 혼재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 경기 봉쇄 가능성, 미 IT주 노이즈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은 경기 회복 시그널이 있는지가 이 외국인의 주요 포인트, 들어오는지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시장 조정에도 좀 밝게 빛날 수 있는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나요? 네, 빛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쪽에서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함께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한국전력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저유가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 비용들이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발 흐름들과 함께 3분기 거의 대거 흑자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추가로 밀릴 가능성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2등급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목표가는 한 24,500원대, 손절가는 19,0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 급증의 전망과 더불어서 또 배당 메리트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략 잡아드렸으니 잘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민수 대표님 고맙습니다.